61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상 소송 요건 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심리는 2단계로 구별이 되죠. 요건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요건 심리를 그래서 본안 전 심리라고 본안 전 심리라고 하기도 하죠. 요건 심리에서 뭐 봅니까? 소송 요건을 심리해야죠. 뭡니까? 첫 번째 대상 적격, 그 다음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협의해소 회의,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취주의,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쵸? 처분 절차의 준수 여부는 뭐예요? 그러면 본안 심리 사항이죠. 즉 처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처분을 했으면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본안 심리 사항이 됩니다. 넘어가서 6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 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역대급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행정소송의 특유한 소송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대원칙,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대원칙, 그리고 민사소송상 일반적인 대원칙인 공개심리, 그리고 쌍방심리, 그리고 구술심리. 이건 일반적인 그냥 소송에서 적용되는 대원칙들. 그 다음에 변론주의, 또 마찬가지 대원칙들. 그 다음에 직권심리주의. 이게 바로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이죠. 행정소송법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직권심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26조 내용까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63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입증 책임, 증명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진다? 아니죠. 원고가 일단 소제기하면서 처분이 위법합니다라고 주장만 하면 그 이후에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증명 책임을 피고가 지게 되는 거죠. 틀렸고 그거를 리을과 연결을 시켜볼까요? 허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를 했대요. 뭔가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을 피고 처분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예요. 기억과 리을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피고가 진다라고 바꾸면 리을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피고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증명을 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처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적법하다라고 증명을 어느 정도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원고는 패소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피고의 주장을 뭔가 또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이거죠. 아니야, 재량권의 일탈 남용 같은 게 있었어. 너의 처분에는. 이걸 바로 원고가 증명해서 다시 처분이 위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 이거 너무 쉽잖아요. 우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린 뭐예요? 그냥 고도의 개연성이잖아요. 우린 문과니까. 그죠? 자연과학적 증명, 사회과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니은, 리을. 정답. 넘어갑니다. 64번. 첫 추변,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허용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심 개시 전이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개시 전? 없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개시 전. 2번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서 기사동 아닙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관련된 판례 설시가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 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을 추가한다거나 변경하는 건 가능이라고요. 이게 바로 기사동이 인정된다라는 거를 다르게 쓰고 있는 문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 추변 처음 설명드릴 때 음주운전에서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 개인 택시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다투는 그 사건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때 첫 추변이 인정이 됐죠. 왜 인정이 됐어요? 적용 법령, 처분의 사실관계, 일반 차량을 음주운전해서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관계는 변경이 없어요. 뭐만 바뀐 겁니까? 적용 법령, 공공복리 위반에서 뭘로 바꾼 거죠? 택시 면허 요건 불비로 바뀐 거. 그것만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동이 있어서 첫 추변이 인정된다고
봤죠.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작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초추변에 관련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 내가 바꾸고 싶은 사유가 뭡니까?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죠. 그냥 읽어도 다른 사실이니까 이거는 기사동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초추변 인정 안 되겠죠, 그러면. 65번 행정소송의 판결입니다. 판결 어떻게 가야 돼요? 첫 번째 소송 요건을 심리를 해야죠. 소송 요건을 심리를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판결로 끝납니까? 각하 판결로 끝나고요.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리로 넘어가야죠. 본안 심리는 뭘 심리하는 겁니까? 처분의 위법성. 처분이 위법한지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라고도 표현하죠. 처분이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기각 판결이 나오고 끝나고요.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로 끝나죠? 인용 판결이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 이쪽 판결을 뭐라고 해요? 소송 판결이라고 하고 요건 심리하고 각하하는 판결을 소송 판결이라고 하고 기각 판결과 인용 판결을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하, 기각, 인용 이 세 가지 판결을 다 합쳐서 무슨 판결이라고 하죠?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종국 판결이라고 합니다. 본안 판결은 여기 기각, 인용만 얘기하는 거고요. 종국 판결이라고 합니다. 종국 판결에 대비되는 개념은 중간 판결이라고 있는데 우리 수험적으로 중간 판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판결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 판결이다. 맞죠? 인용 판결이니까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어요. 다 본안 판결. 2번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소법이 아닌 행소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 방법을 준수해야 된다. 판결서에 관련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 방법 같은 건 없어요. 3번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민소법 내용이고요. 4번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이거 민소법 내용이고요. 판결 주문은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판례고요. 과거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함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내용일 뿐이에요. 주문은 뭔가 좀 특정돼서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뭔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례 주문이 대법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야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많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설명드릴 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해요? 땅땅땅 재판 결론 내릴 때 그거 중요할 것 같으시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험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선고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저기 써 있다고요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소법에 대해서 수업을 안 했지만 저는 거의 안 하죠. 시험에 나왔던 거 빼고는 시험에 나왔던 게 아니면 민소법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은 그냥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3번은 사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선택지입니다. 민소법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민소법의 규정을 가끔씩 내세요. 이렇게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66번 사정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요 내용 있었죠. 요 내용 판결에 관련된 요 내용이 사정 판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정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소송 요건 갖춰서 본안 심리 들어가서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보니까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인용 판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 근데 갑자기 여기서 틀어버리죠?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사정 판결 아닙니까? 사정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기각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이든 각하 판결이든 인용 판결이든 전부 다 종국 판결이죠. 중간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수험적으로 중간 판결 없어요. 그래서 2번 사정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시이다. 사정 판결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 그 처분 그때 위법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취소는 못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때 그 처분이 위법한 건 맞아.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처분을 취소는 못 해주겠다. 언제? 판결시를 기준으로 사정 판결을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시가 되는 거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사정 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갑자기 왜 이렇게 틀어요? 왜 이렇게 틀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엄청나게 큰 공익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일로 갈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엄청나게 많이 달래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소송의 원래, 소송의 근본, 소송을 하는 이유는 나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하고 권리구제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 소송의 본질을 뒤흔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석궁 맞으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최소화해야 돼요. 다음 4번.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처분이 위법해야만 사정 판결이 되는 거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기각 판결하면 돼요. 사정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5번. 사정 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사정 판결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 문자에 들어있진 않지만 가장 사정 판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넘어가서 67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 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되게 새로운 문제였어요. 이런 거.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 소송의 종류. 우리는 이런 거 배우지 않는데. 1번.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긴 한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소의 취하는 원고가 하는 거죠. 근데 피고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법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상식으로라도, 상식이라는 말 쓰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2번.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입락. 입락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5번 청구의 포기 있죠. 청구의 포기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원고가 하는 거고 피고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소송 제기했다가 그거 포기할게. 당연히 원고가 하는 거고요. 입락은 이 포기와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는 야, 안 할래 이거고요. 입락은 그래 네 말 다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원고가 아니고 피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심 종결 후에도 가능하다? 뭔가 사변종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맞는 선택지인 게, 입락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지금까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내는 거니까 좀 쉽게 그냥 내볼까 하고 내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게 바로 행정소송 규칙이죠. 행정소송 규칙에 관련된 내용. 3번, 4번 행정소송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고 되게 어렵게 냈어요. 원래 처음으로 내용을 내면 쉬운 부분을 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게 내셨습니다. 이거 행정소송 규칙 그대로 있는 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4번이 왜 틀렸냐면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서면으로 권고하는 경우거든요. 법을 잘 해석을 해보면 서면으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신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이걸 틀린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행정소송 규칙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넘어가셨어야죠. 실전에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기속력 뭐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0조 내용이잖아요. 그죠? 30조가 취소 판결의 기속력. 비슷한 것도 뭐 있었는데 29조 취소 판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형성력 중에 제3자효 얘기하는 규정이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 29조. 그래서 29조와 30조가 취소 판결의 효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죠. 2번.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9조 1항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있다.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하자가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해요.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대하지 않지만 명백할 수 있고요. 하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자가 있는 경우죠.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만약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으로 판단했으면 인용 판결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자가 없으면 무슨 판결했을 거예요? 무슨 판결했을 것 같으세요? 기각했겠죠. 그죠? 소송 요건은 일단 충족이 되었다고 해보고 그 처분에 하자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분이면 원고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각 판결했을 거예요. 자, 여기 3번을 읽어보시면 1심 취소 소송 전소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떴다는 건 전소 취소 판결 아니죠. 취소 소송을 받은 그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5번이야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판력이라는 건 전소 확정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고가 여기서 후소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뭘 원하는 거냐면 원고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자가 있고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합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1번을 주장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받은 후소 법원은 심리를 해준다고요? 심리 안 해주죠. 왜 안 해줍니까? 전소에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5번이라고 했잖아요. 1번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1번을 주장한다고? 전소에서 1번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네가 주장한 걸 봐주지도 않고 전소 확정 판결을 가지고 와서 네 소송을 까버릴 거야가 바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을 해서 바로 1번 주장하는 순간 똑같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뭔가 본안 심리를 안 하고 판결을 까버리니까 각하가 될 것 같은데 기판력이라는 거는 전소와 모순된 판결을 하지 않는 효력이기 때문에 전소에서 기각이 나오면 후소에서도 기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취소 소송에서 기각됐습니다. 후소로 무효 확인 소송 제기되면 기판력에 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안 심리 안 해주고 바로 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죠. 그 기판력은 그 이후에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3번 내용. 그다음 4번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 기판력 이것과 비교해서 기속력은 어디에 미치죠? 주문 플러스 이유에 미치죠. 5번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세 처분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과세 처분을 경정했대요. 증액이든 감액이든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세 처분이 존재하고 있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취소 판결 확정이면 소급표 형성효에 의해서 과세 처분은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걸 바꾸는 처분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뭘로 보죠?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 당연 무효로 보는 겁니다. 넘어가서 6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보겠습니다. 간접강제 일단 어디 해야 되죠? 제1심 수소법원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 인정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원심기량 강제삽의 무효로 그냥 푸는 거니까 뭐 물론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논리까지 설명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 5번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연되고 나서라도 사후적으로 재처분을 했다면 간접강제에 의해서 발생한 그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접강제는 행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지법 262조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간접강제 법조문 자체에서 민사집행법 262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민지법 262조의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해요. 간접강제 결정을 할 때 뭐 어떻게 해라? 변론 열지 말고 그냥 단순히 채무자를 신문한 다음에 해라라는 겁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원고가 하잖아요. 무슨 원고가 해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원고는 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그래서 피고 처분청 왜 재처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얘기 좀 들어봅시다 라고 한다면, 즉 변론을 열어서 피고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면 일단 시간이 6개월 걸린다고요. 변론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원고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변론 없이 단순히 어떻게? 법원이 보내는 겁니다. 서면으로. 피고 지금 재처분 의무 부과받고 계신데 재처분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한테 간접강제 신청 들어왔으니까요. 만약에 왜 지금 재처분 의무 안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이유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간접강제를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행정소송법에서 민지법 262조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서 70번. 행소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재심 청구, 제3자의 재심 청구.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둘 다 불변 기간입니다. 차이 볼까요? 제소 기간과의 차이. 제소 기간은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그리고 얘만 불변 기간입니다. 1년은 불변 기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제소기간과의 차이. 30일. 재심 청구 우리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확정된 판결 뒤흔드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가장 짧게 하고 있다. 60일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이 60일이고요. 71번 보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경우 소송물 다퉈지는 그 대상이 뭡니까? 과세처분을 다투는 건데 그 과세처분이라는 것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번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에서 무효 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상 소송은 빌드업을 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 취지가 있고요. 청구 원인이 있고요.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 방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청구 취지 무효인 걸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삼. 원인은 뭡니까? 그 처분이 무효임으로. 공격 방어 방법은 뭐예요? 뭔가 구체적인 하자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체의 하자가 있다. 아니면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주장이 공격방어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에서 무효 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격방어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공동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와, 준용되는 거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앞쪽에서도 있었고 원심 기량 강제 사비 무효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공동 소송에 관련된 규정은 준용이 되고요. 4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죠. 원래 처분을 받은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있으면 피고 행정청이죠. 원고가 첫 번째로 소 제기하면서 뭐 하면 돼요? 소송 요건 증명하고요.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였잖아요. 1단계에 예외가 있죠.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단순히 주장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증명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뭐예요? 이 소송이 취소 소송이 아니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면 그 처분에 단순 위법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피고한테 처분이 유효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원고에게 처분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게 보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당연 무효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원고? 그렇다면 왜 무효인지 원고가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5번. 우리 일부 취소 가능하죠? 일부 무효 확인도 가능합니다. 전제가 되기 위해선 가분성 그리고 특정성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72번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72번. 이거 출제 오류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우리 그냥 이런 거 나오면 풀잖아요. 두 문자로 원심 기량 강제 사비 무효 이렇게 풀어요. 강제 사비 무효.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애 원고 적격 없고요. 행정심판과의 관계 여기 있네요. 심 그럼 이건 준용 안 되는 거고요. 기 제소기간 없고요. 량 재량 처분의 취소 없고요. 강제 간접광제 없고요. 사정 판결 여기 있네. 사정 판결. 그 다음에 B 소송 비용의 부담이니까 여기 있고요. 그래서 2, 3, 5번은 당연히 준용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럼 1번과 4번이 남잖아요. 답이 두 개네? 네, 답이 두 개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 문제 내면 문제를 38조 1항만 보고 내신 거예요. 38조 1항만 보고. 행정소송법 한번 보겠습니다. 38조 1항. 38조 1항을 보면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21조가 없잖아요. 21조가 소외 변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용 안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내신 거예요. 근데 37조에 있잖아요. 37조 소외 변경. 21조 소외 변경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무효 등 확인 소송에도 21조의 규정이 준용된단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21조가 준용이 안 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뭔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이게 행정소송법 주석서입니다. 주석행정소송법이라고 하고요. 안철상 전 대법관님 외에 35명의 뭐 각종 여기저기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 그리고 뭐 학자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쓰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행정소송법 21조 소외 변경은 37조에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이 규정 21조를 준용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시하고 있죠. 물론 뭐 주석행정소송법이면 무조건 맞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해석을 해도 당연히 준용한다라고 읽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기로는 행정소송법만 38조만 보고 이 문제를 내신 것이고 그러면 37조에서 얘를 준용한다고 한 거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분들께서.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의신청 자료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었고 많은 분들이 이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복수 정답으로 될 것 같아요. 2번,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2번, 3번, 5번을 체크를 하셨다면 이거는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원 정답 이런 걸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그대로 해석을 해봐도 2번, 3번, 5번이 제외되는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38조 1항만 봐도 2번, 3번, 5번은 정확하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빼주셔야 되는 거고 1번과 4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제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도 틀림없이 두 문자 잘 외우고 있는데 왜 이게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좀 고민하셨겠지만 그래도 출제 오류로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니까 아마 복수 정답 처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형사 본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해 압수자가 신청. 압수물 환부 나오고요.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검사 나오면 일단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야. 검사 나오면 안 돼. 실전에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2번 당사자 이거 그럼 뭘로 다퉈야 돼요? 그냥 민사소송으로 달라라고 하라라고 우리 법원이 힌트를 주고 있다.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지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너무 쉬워요.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거 뭡니까? 30조 2항 재처분 의무잖아요.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30조 2항 재처분 의무를 준용하냐, 즉 기속력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 안 하는 건 뭐예요? 원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속력이라든지 판결의 효력이라든지 제3자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준용합니다. 그래서 29조 30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준용합니다. 맞고요.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소변경 되는 거 살펴보셨죠? 우리 행정소송법상 무와 부 사이에서 변경이 된다라는 명시적인 조문만 없을 뿐이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우리 교과서 중에는 이런 것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거가 뭐냐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싹 다 넣어놨거든요. 다 되는 걸로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오기가 되게 까다롭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냐면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얘는 안 된다라면 맞는 말이 되니까. 지금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이거는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인정돼요라고 교과서에 막 써있는 교수님들 책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 어쨌든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된다. 원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이잖아요.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에서 그죠? 그러니까 집행정지잖아요. 집행정지 준용 안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도 되게 쉽죠. 집행정지는 뭡니까? 처분의 효력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뭐를 정지시킨다고요? 처분을 정지시킨다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부작위니까 처분이 없잖아요. 근데 뭐 집행정지가 왜 필요합니까? 넘어갑니다. 7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 판결 되나요? 이것도 두 문자로 그냥 풀 수도 있고요.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거든요. 뭘로 시작합니까?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잖아요. 그냥 부작위만 있는데 허용될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차단 아예.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29조 제3자효뿐 아니고 30조 기속력 싹 다 준용한다고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는 건 30조 1항 법조문이고요. 준용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사정 판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맞는 거고. 3번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9조 1항 준용한다.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 안 돼요.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 강제 준용됩니다. 원심기량 강제사비 무효에서 강제는 있지만 원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에서는 강제, 간접 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준용됩니다. 5번 법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의 행정소송 규칙. 얘가 또 행정소송 규칙이에요. 행정소송 규칙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뭐 설명드린 적 없죠. 근데 답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냥 준용하는 여부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안 봐도 맞힐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아무리 새로운 선택지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정소송 규칙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한번 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행정소송 규칙도 이제 아니면은 본 기본 강의에 아예 편입을 시킬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대비할지. 어쨌든 행정소송 규칙도 이제 알고 가긴 해야 된다. 75번 행소법상 허용되는 것은 1번 장래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송. 2번도 비슷한 거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거 두 개가 다 비슷해요. 의무이행 소송으로 읽히거든요. 의무이행 소송 인정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명항고 소송으로 안 되죠. 3번 건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뭡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무명항고 소송. 4번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적극적 형성 소송 됩니까? 안 되죠. 이 중에서 가장 돼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4번은 무조건 안 되죠. 법원이 허가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안 돼요. 법원한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해 준다는 의미니까 이러면 3권 분립제도의 완전히 위반이기 때문에 4번은 아예 인정 안 되고 1번, 2번, 3번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기도 하니까 우리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의무이행소송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현행 행정소송법으로는 1, 2, 3, 4 전부 다 무명항고 소송으로 인정 안 되는 거죠. 5번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거 바로 당사자 소송입니다. 얘가 당사자 소송. 명예퇴직 수당 아니면 연금 관련해서는 1단계가 항고소송 지급 신청했고 지급 결정 또는 지급 거부가 나오면 요걸 다투는 건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그래서 쭉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다가 뭐가 나오죠? 미지급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뭘로? 법령 개정 같은 걸로. 법 개정으로 매번 100씩 받고 있다가 이 다음 달부터 이제 60밖에 못 드려요 해서 60씩 주면 이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에게 지급을 구하는 지급 청구가 되는 거고 얘는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다퉈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연금이 나오면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항고소송,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당사자 소송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포인트가 되는 문구가 뭐다? 미지급이다. 미지급 나오면 여러분 당사자 소송입니다. 계속 많이 떠들었죠 제가. 76번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청구소송. 올해도 나올 줄은 몰랐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2년인가 13년 연속으로 매년 나오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 당사자 소송. 2번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환매권 나왔네요. 환매권 나오면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없어요. 환매권 그냥 민사소송이에요. 여기서 자세하게 판례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3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네요. 안자 붙었네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 안자가 떨어지고 즉 인가까지 나왔으면 그때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맞죠? 그래서 안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당사자 소송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4번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요. 법에 의해서 직접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다음 5번 국가 등 과세 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 채권 존재 확인 소송. 확인 소송인데 존재네요. 그러면 항고 소송에서 무효 등 확인 소송 중에 하나가 존재 확인 소송도 있잖아요. 존재, 부존재, 유효, 무효, 실효 이렇게 5가지가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등 확인 소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항고 소송으로서의 조세 확인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앞쪽에 나온 얘가 무슨 성격인지를 찾아야 된다. 얘가 만약에 처분이라면 얘가 존재 확인 소송이든 부존재 확인 소송이든 뭐 그런 말이 있으면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처분이 아니고 뭐라면 단순 공법 관계에 불과하다면 공법 관계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유, 무, 실 확인 소송이라면 걔는 당사자 소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처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조세 채권이죠. 그렇다면 공법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거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되어야 하겠네요. 77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당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 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 없습니다. 무부는 있어요. 근데 당은 없습니다. 왜 없죠? 당사자 소송은 뭐랑 유사하네? 항고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있는 박쥐 같은 애. 원고적격에 관련돼서는 민사소송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원고적격 민사소송에서 누가 원고적격이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 당사자 소송도 그냥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문구는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안 해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 없어요. 2번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죠. 권리 의무에 귀속이 될 수 있는 주체, 즉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주체라고 되어 있죠.
3번 당사자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지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지법상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잖아요. 갖다 쓸 수 있죠. 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취소 소송의 1단계 행정소송에는 뭐가 있죠? 집행정지 규정이 있죠. 집행정지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23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집행정지 조문이 있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취소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 조문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8조 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소, 집에 관련된 규정을 가져다 쓰니까 집행정지에 관련된 규정이 당사자 소송에는 없습니다. 가구제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지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쓸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그죠? 이렇게 흐름 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구제 수단에는 집행정지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없으니까 가구제 자리가 지금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서는 같은 가구제 수단인 가처분이라도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 4번. 당사자 소송에서는 피고 경정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이관용 경 동참변 심심기일 너무 심심하니까 직권으로 제출한다. 이 경이 바로 피고 경정이잖아요. 이거 두 문자로 그냥 푸는 거죠. 당사자 소송의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얘도 민사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용하는 규정에 뭐 제3자효 아니면 3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준용하지도 않고요. 제3자효는 29조 1항을 얘기합니다. 넘어가서 78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법상 투표,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 선거, 당선, 투표, 주민, 대표적인 거 이렇게 4개죠.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런 걸 객관소송이라고 하죠. 행소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무조건 준용 규정 있죠. 무부당, 취무부당에 관련된 준용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4번 어려웠어요. 이게 틀렸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고 5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되게 까다로웠고요. 4번이랑 5번인데 얘는 많이 5번 찍으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선거소송, 민중소송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왠지 이건 답일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거 좀 너무했어.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선거소송은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지자체장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급이 좀 높은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한방의 대법원으로 가고요. 한방의 대법원 아니면 좀 급이 낮은 그런 소송은 한방의 고등법원부터 시작합니다. 첫 1심을. 그러니까 1심 단계인 행정법원부터 시작하는 소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거소송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되게 어렵죠. 사실 우리가 공직선거법 222조 제가 제 기본서에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건드릴 줄은 몰랐죠.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너무 쉬운 파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슬슬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중소송은 주민소송 민중소송이잖아요. 여기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죠. 그 민중소송에서 취소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죠. 언제? 그 민중소송의 형태가 취소소송의 형태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취소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뭔가 취소소송처럼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근데 사후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옳은 선택지가 되겠구나 정도로 해석은 할 수가 있겠네요. 어려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둘 중에 하나 찍었어야 되는 문제. 79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에 비해서 기관소송은 어렵지 않았어요. 권한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땡. 객관적 소송이죠. 2번. 처분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으면 다 틀리죠. 그리고 여기 아구가 잘 맞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뒤쪽이랑. 3번. 헌재 2조에 의하여 헌재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법조문에서는. 헌재가 생기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다 가져갔으니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구랑 붙어요? 지방의회랑 붙는 거죠. 뭐 때문에? 조례 때문에. 재의결에 대해서 한방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기관 소송이잖아요. 지자체장 대신 누가 들어가기도 하죠? 교육감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조례 재의결인데 그 조례가 무슨 조례면 됩니까? 교육에 관한 조례라면 교육감이랑 지방의회랑 붙는 것도 바로 기관 소송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기관 소송이잖아요. 5번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법정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원고 적격도 법에서 정한 자, 소송의 종류도 법에서 정한 거, 그걸 기관소송 법정주의라고 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은 그냥 딱 보고 내가 아는 사례가 아니면 그냥 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긴 했습니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해서 서울시였습니다. 갑이라는 공무원, 니네 소속 공무원인데 징계해라고 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A씨에서 뭐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재심의를 청구했고요. 여기서 재심의 해서 다시 결정을 내려 보냅니다. 징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징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기각 결정이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A씨가 다투려고 해요. 그리고 갑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들어갔으니까 갑도 짜증나죠. 갑도 다투려고 해요.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징계 요구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재심의 결정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제기했고요. A씨도 제기합니다. 이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게 기관 소송의 형태로 제기를 한 거예요. A씨는 아시겠죠? 그래서 살펴봅시다. 하나.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갑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하세요라고 A씨에다가 징계 요구를 날렸죠. A씨가 갑이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 갑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나요? 아니죠. 징계 요구를 받고 A씨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날렸을 때 뭐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뭐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비로소 신분상에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거지. 징계 요구만 받았다고 해서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씨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죠. 감사원이 위에서 A 시장한테 징계 요구 내리꽂게 안 그렸잖아요. 즉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왜냐면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A씨가 아무것도 안 듣고 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 그냥 개무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처벌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즉 여기 문제에서도 줬죠. 그래서 A씨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씨의 시장은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라고 줬습니다. 즉 이거는 징계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징계 요구로 인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요구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리고 재심의 결정은 보통 재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은 감노특에서의 감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 재결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징계 요구면 안 돼요. 뭐여야 되냐면 변상 판정이어야 됩니다.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해서 뭔가 횡령 같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야 변상해내라고 하는 변상 판정으로 시작을 하고 재심의 청구가 들어오고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 그제서야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시작이 징계 요구이기 때문에 이 재심의 결정조차도 행정처분의 그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례에서 재결이 아니야 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행정처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A씨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기관소송은 뭐예요? 법정주의죠. 법정주의. 그럼 법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규정이 있거든요.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심의 결정을 소외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일 때만 시작이 징계 요구가 아니고 변상 판정 등 다른 처분으로 시작을 했을 때만 그거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처음에 시작이 요 징계 요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심의 결정은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원이 나오고 재심의 결정 나오면 감노특의 감이니까 재결주의가 적용되어서 뭔가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 생각을 하면 그냥 못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처음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가끔씩 하나씩 나오죠. 가끔씩 해설, 일단 문제 자체가 딱 보는 순간 한번 읽어는 보겠다, 한번 읽어는 보는데 내가 아는 판례가 아니면 바로 넘어갈 거야 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40문제를 전부 다 알지는 않아요. 항상 한두 문제, 세네 문제, 많을 때는 대여섯 문제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정답은 리을이 됩니다. 그냥 사후적으로 한번 살펴본 정도이고, 실전에서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은 최근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잘 어느 정도 공부하셨느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선택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강평을 마칠 거고요. 잘 보셨습니까? 시험? 이미 채점은 다 해보셔서 합격 여부를 아시겠죠?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차 대비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동차,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내년에 유예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혹시라도 불합격하셨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꼭 동차 합격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